네, 시장의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를 알아볼 텐데요. 두 분 모셨어요. 오늘은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거고요. 그리고 시장을 정말 관통하는 키워드가 맞는지, 눈여겨볼 만한 재료인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개의 키워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요, 긴축 완화가 정말 시사됐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간밤 미국에서는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달러는 또 약세를 보이고요. 원화는 강세를 보이는 흐름도 포착이 됐는데요. 통화 정책에 대해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두산 로보틱스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물론 플러스 마감하긴 했지만 그간의 상승을 본다면 어제는 좀 숨고르는 장이었고 오늘 다시 한번 10% 넘게 오르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 건지 잠시 후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또 오늘은 테마 중에서 가장 핫한 걸 꼽으라면 STO 관련주겠죠. 오늘 주인공은 나다라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매수 괜찮은 건지 OX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관련주들입니다. 코스닥 업종 내 가장 상승 탄력이 좋은 업종이 바로 소프트웨어 업종인데요. 지금 최근에 의료 AI 관련주들 흐름도 부각됐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잘 가고 있어서 뭐가 좀 배경에 있는 건지 진짜 주도주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힌트를 좀 얻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긴축 완화 시사된 걸로 봐도 될까요? 일단 메파 인사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이사의 발언이 주목되는 건데 메파의 대표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게 또 우리에게 관심을 모으게 하고 있습니다. 인성익 고문님의 한 줄 평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70년 내 최대폭 하락이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이 주신 한 줄평 내용이 사실 간밤 시카고 연은 총재가 강조했던 발언이랑도 겹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긴축 완화 시사됐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 연준의 매파 비둘기파 말이 그렇지. 네. 그건 다 자국을 위해서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향에 따라서 좀 약간 좀 시장 자체를 그러니까 그 경제 상황 자체를 좀 어둡게 보는 사람은 좀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편이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반대적인 이유인데 일단은 매파로 분류됐던 사람이라 그러죠. 크리스토퍼 연준 이사인데 이 사람이 현재 정책 상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완화된 상태예요. 그러다가 오티스 시카고 연준 총재는 71년 정확히 71년인가 봐요. 71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라는데 인플레이션의 하락 폭이 큰 거지. 네.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연준 자체가 거의 없다가 지금 얼마 전까지 4% 이상 4.7%까지 올라갔다 지금 이제 4%대 초반 3% 후반까지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플레이션은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과 헤드라인으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큰 에너지, 농산물 이런 거 뺀 거예요. 근데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 쪽에서 지금 3%대 후반까지 내려오는데 그 폭이 상당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대까지 지금 맞추려는 거예요. 왜냐면 2%냐면 2% 그러니까 물가 상승 부분을 2%로 보통 우리가 봐요. 1년 지난 다음에 물가 상승 2%.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2% 떨어지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급여를 높여줌으로써 맞춰나가는 게 경제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걸 맞추겠다는 거고 계속 지금 그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내일 금토회가 열려요. 금토회 열리는데 거의 동결일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올렸다. 네. 이건 난리가 나요. 진짜 우리가 예상한 연초 1월 달에 한 번 올리고 계속 지금 동결이거든요. 갑자기 올릴 이유는 없고 만약에 올렸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냥 통과될 것으로 그냥 일반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올해 계속 금리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동결 내년 상반기 빠르면 4월 달부터 하락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상태는 상당히 뭔가 모르게 스테이블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맞겠다라는 거고 아무래도 문제는 금리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인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떨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냥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쉽게 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금리를 올림으로써 돈을 흡수해요. 돈의 양을 적게 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도 지금 적정 수준으로 좀 내려가고 있고
금리도 지금 10년, 30년물이 지금 4%대 이하로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상당히 안정적. 두 개가 반비례 관계인데 지금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진짜 현재로서는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고 주가는 그거에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 개인적인 바람도 좀 담기게 됐는데 그럼 저희 통화 정책에 대해서 김태성 본부장은 어떤 의견일까요? 한번 한 줄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 이슈들에 집중해보자고 합니다. 네. 이 말인즉슨 지금 통화정책 얘기할 때가 아니야라고 저는 들리는데 맞습니까? 잘 들었습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너무 매파적인 것도 너무 비둘기파적인 것도 저는 시장이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기대감을 높이는 것도 저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이제 고모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인하는 인하할 때 가서 그때 판단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종목 장세인 네. 것 같아요. 뭐 지수가 뭐 올라가냐 내려가냐 뭐 물론 1%대 이상의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당연히 그 영향이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미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시장 지금 아시아권 증시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은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홍콩 항생 때문에. 근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뭐 HBM이라든지 혹은 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까지 다 지금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네. 가지고 계시는 종목별 플레이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편이 저는 오히려 더 맞지 않겠는가. 고민이 많으면 과감하게 트레이딩 못합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은 뭐 특별한 변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이제 나올 만한 이벤트들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PPI, CPI, 뭐 미중 정상회담 셧다운 우려 네. 해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트레이딩에 집중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변수도 일단 없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종목별 장세,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을 좀 더 눈여겨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고요. 다음 키워드 바로 좀 열어볼게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도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앞서서 이창원 코치와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거래 대금이 지금 굉장히 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몰리고 있는 종목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인데 어제 잠깐 쉬는 듯 했지만 현 구간 다시 한번 오르면서 13%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성일 고모님은 어떤 의견일까요? 한 줄평 한번 열어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시총 6조 원에 육박하는데 이 공모시 예상가도 넘어섰다라고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어요. 두산 로보틱스 10만 원도 넘을 기세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다 얘기하니까 또 넘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이게 무슨 뭐 실적이 좋아서 뭐 포스코 연결돼서 현대차로 연결돼서 내용 다 좋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로봇 관련주 맞아요. 맞는데 지금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올라가긴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개인이 살만한 종목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는 쪽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거여서 저는 그것이 지난주쯤에 좀 그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이제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장이 확 빠져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종목이 재편이 되든지 아니면 확 올라가지고 주변주로 확 세든지 해야 되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형태. 그러니까 종목을 섣부르게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종목이 완전히 축소가 되고 축소되면 그래 기왕 가던 거 수급이 맞는 거 물량 때 없는 거 이런 쪽으로 밀어붙이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조정을 보이면 또 들어가서 또 그냥 단기 매매성 자금이 들어와서 또 올려가고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적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두산의 적정성은 원래 나올 때 이게 상장이 26,000원인가만 나와가지고 거의 한 8만 원대까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봐서 이제 8만 원대까지 시총이 한 5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얼마까지 와서 9만 3천원까지 왔으면 네. 이게 6조가 넘어갔어요. 시총이. 우리가 보통 가장 큰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게 3조 8천억 정도 지금 시총이고 다른 로봇주 같은 거는 1조가 안 되는 다 5천억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두산 큰 거는 알고 다 좋은 건 아는데
진짜 올라도 너무 올라갔다. 네. 시장이 이 상태에서만 더 올라갈 수는 있겠다. 하지만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라갈 가능성은 있긴 한데 최근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도 없는 상황에서 또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난 상황,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수급 쏠림, 이것으로 오르는 것이지 적정성으로 따지자면 약간 부담이 있다라는 조언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그런 어떤 생각일까요? 두산 로보틱스 한 줄 평부터 볼까요?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낙수 효과를 노리자라고 합니다. 오늘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93,000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쵸. 어디서 낙수 효과를 좀 찾아봐야 돼요? 일단 편견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왔으니 이제 안 오를 것이다라고 편견을 갖게 되면 참 트레이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스스로 반성을 하는 게 올해 보면 에코프로도 그래서 제가 몇 번 놓쳤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또 이어져 오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까지는 한 번 더 슈팅은 나올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상에서 플레이하는 것은 충분히 이제 트레이딩에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저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두산 로보틱스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좋고 수급적으로 좋긴 하나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이끌고 있는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를 만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은 뭐가 있을까 이것을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SPG 혹은 조금 작게 본다라고 하면 V1텍과 같은 기업들 이러한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까 앞서 고모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지금 쏠리는 상황인데 그 쏠림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 자금이 다른 섹터로 가기보다는 같은 섹터 안에서 저는 순환매를 좀 돌 가능성이 높기에 그쪽을 한번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짧게 네. 뭘 봐야 되는지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V1텍을 오.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기업은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AMR 물류 자동화 이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조정이 나오면 네. 뭔가 지금부터 천천히 저는 모아가도 괜찮다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의 강세,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자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다른 로봇주 안에서의 순환매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조언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를 가지고 전략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OX 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인공이죠. STO 관련주들입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엇갈렸는데 인성익 고모님은 매수 괜찮겠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오늘 상한가 간 건 갤럭시아 SM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료만 보면 서울옥션의 재료가 사실 사업적으로는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던데 오늘 STO 관련주들의 상승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실적에 비해서는 이제 좀 고평가되는 구간까지 지금 몇 개 종목들은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지금 5천만 원 좀 넘어서 지금 오늘 한 5,058만 원까지 아마 찍힌 걸 봤는데 얼마 전에 5,200까지 갔다 조금 조정을 받는데 5,000원대에서 5천만 원대에서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있지만 이더리움 같은 것도 지금 한 270만 원대를 넘어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STO가 이게 증권형 토큰이잖아요. 그걸 제공한다는 건데 이거 뭐 증권형 토큰을 지금 보면은 뭐 우리의 웬만한 상장사에 올라가 있는 게 한 250여 개 정도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이 다 올라가지는 않고 지금 몇 개 종목만 올라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그쪽에 가상화폐 중에서 최고로 치고 가장 안전한 스테이블하고 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이제 움직이는 걸 보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쪽으로 좀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말씀하신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위지트, 갤럭시아, 트리머니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이 작년까지 엄청 안 좋았단 말인데 올해 상당히 흑자로 전환되고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전체적인 상황이 현재로서는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쪽 그런 쪽에서는 좀 더
이 관련주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이 별로 네. 주도 없이 그냥 이렇게 흐르는 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흐르는 네. 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좀 더 간다면은 이런 쪽도 더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도주가 없는 장에서의 추가 상승을 좀 예상하셨던 거고 김태성 본부장님은 안 산다의 의견이셨거든요. 네. 사실 STO 관련주 보면 정부 쪽에서의 규제 완화 기대감도 있어요.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완화해 준다면 뭐 담아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 뉴스 기준이라고 한다면 담아봐도 괜찮죠. 하지만 타이밍 자체가 한 발은 좀 늦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진즉 담았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봐도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속성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봤었을 때는 서울옥션이 가장 안정적인 지금 수익 구조를 창출해낼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기업들 뭐 굉장히 많은데 그 기업들보다 저는 서울옥션만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안 산다라고 이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은 이 STO 관련한 테마 섹터 규모 자체가 네. 일단 작죠. 지금은 저는 뭐 AI 혹은 반도체 혹은 2차 전지 이 주도 섹터에서 이제 승부를 좀 보셔야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STO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일단 한 타이밍은 조금 지나갔다라는 관점에서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안 산다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저는 일단 주도 업종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 내에 아마 주도 업종 내에 조정 받고 있는 종목도 네. 많을 거거든요. 그쪽 위주로 한번 비중 관리 혹은 평단 관리하는 데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시점이 살짝 늦은 감이 있다라는 점에서의 보수적인 의견. 그래도 관심이 있다면 서울옥션이 가장 나을 것 같다. 주도주를 그래도 보는 게 가장 좋은 시장이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터만을 남겨두고 있죠. AI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다 같이 잘 가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OX로 지금 매수 괜찮은지부터 알아볼게요.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오해 의견으로 일치가 됩니다. 인석일 고문님, 오늘 AI주 선전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AI 쪽이니까 반도체와 연결돼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기존의 반도체가 보통 우리 HBM에서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쉬지 않고 올라가니까 팹리스 업체, 설계 업체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설계 업체 중에서 최근에 나온 게 온 디바이스 AI라는 게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그 클라우드 AI에서 클라우드나 서버를 거치지 않고 AI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가 어떤 그 성능을 발휘함으로써 직접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도나 전력 소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네.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집중 메모리, 그러니까 고성능 메모리 얘기인데 이것을 지금 삼성 갤럭시 24에서 내년부터 탑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탑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핸드폰 안에 들어오니까 서버를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그러니까 뭐 동시 통역도 가능한 식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확장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런 쪽에 상당히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 기존의 팹리스 업체 대표적인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최근에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종목들이 좀 확산된다면은 한번 여러 가지 종목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쪽 반도체 쪽은 조금 다르게 로봇이나 다르게 가는 것이 쭉 대장주가 가다가 지금 확산되는 추세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한번 다른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쪽에 AI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태성 본부장님은 AI도 되게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네. 어느 쪽을 봐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시세가 난 쪽은 IP 관련 기업들인데 IP 관련 기업들이 왜 다른 기업들보다 이제 시세가 강했냐면 네. 이제 그들은 라이선스 피도 받고 아무래도 이제 다른 방법의 이제 수익 구조는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로열티 쪽에서 이제 수익까지 이제 가져가면서 이중 수익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IP가 이제 가장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그들을 따라서 움직였던 쪽이 디자인 하우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어느 기업이 이제 가장 대장일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덜 오른 쪽을 지금은 계속 봐야 된다라는 컨셉 그대로 유지하면서 PCB 기판 쪽. 일단은
IP 기업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혹은 MPU 관련 기업들이 먼저 올라갔는데 네. 그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저는 기판, 뭐 해성 DS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심텍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상대적으로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직접 트레이딩 하신다라고 하면 부담 없을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전략까지 저희가 AI조 안에서의 힌트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키워드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아쉽지만 마무리할게요. 말씀 고맙습니다.